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가끔씩 보는 사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새로 창간되는 인터넷 신문 레트로 타임즈의 아, 예. 첫 번째 레트로인 인터뷰. 서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모르는 되게 분들을 좋아하는 위해서. 형님이시기도 하고.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창고와 네. 짐꾼의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먼저 반창고가요. 예. 이 상처를 이렇게 딱 났을 때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 반창고가 아니라 원래는 반다이 창고라는 뜻이에요. 반다이 창고. 네. 왜냐면은 반다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장난감을 많이 모으는데 근데 이름 솔직히 좀 잘 짓긴 했어요. 그런 뜻으로. 네. 여기가 자기가 생각해보고도 재밌었어. 왜냐면 여기가 창고잖아요. 창고인데 네. 아, 이름을 좀 지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또 아, 우리가 반다이 제품들이 많으니까 반창고가 어떨까? 그래서 반창고로 줬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짐꾼. 제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제 네이밍이 짐꾼인데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물건 노동하는 짐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뭐 당일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창고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꾼이라고 지기도 했고, 제가 또 모비슈트 건담에 등장하는 짐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형 모비슈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주연은 아닌데. 네, 이렇게 어떤 만화의 조미료, 양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그 수많은 엑스트라들. 네, 엑스트라죠. 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모비슈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짐, 특히 그래서 좀 상징적인 게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 좀 잘 되긴 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꾼은 사실 일본 저쪽 나라에서는 꾼이 애칭이에요. 그래서 아. 짐, 꾼 하면은 약간 짐을 좀 이렇게 애칭? 좀 귀엽게 부르는 표현이 또 짐꾼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꾼. 예, 예, 아이들한테도 쿵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여자들한테는 짱이라고 하네. 여자들한테는 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네이밍 센스도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짐꾼에.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네. 사실은 이제 반창고의 어떤 역사가 흥하게 된 것 같은데. 아,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계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장난감이 좀 많아요. 좀 많은 건 아니죠. 네, 조금 많은데 상당히 많은 거죠. 예. 네. 장난감을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이 장난감을 활용한 적이 없어요. 뭐 카페 같은 데다가 글 올리고 블로그 같은 데다가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영상을 하는 친구랑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데 네. 아니 이 아까운 것들을 놀리지 말고 유튜브나 혹은 개인 뭐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라. 아카이빙을 좀. 네, 해라. 아카이빙을 좀 해서 나중에 이거가 없어지더라도 이 장난감들이 제가 무슨 사정상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뭐 부수실 수도 있고 그때 기록 삼아서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듣고 보니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항상 게임이나 음악 같은 거 듣는 데만 활용을 하고 이런 장난감을 리뷰로서 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얘기 듣고 나서 한번 실험 삼아서 딱 찍었죠. 찍었는데 좀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을 다 소개를 하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 창피했다고 그랬잖아. 네. 처음에 할 때. 네, 엄청 창피했어요. 근데 이거 나한테 되게 잘 맞는데 체질인데라는 느낌도 있지 않아? 아니요, 한 번도 그건 못 느꼈어요. 뻥치네, 씨. 제가 처음에 찍은 거를 제가 딱 봤는데 어.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거 있었어요. 진짜 너무 못하고. 지웠어? 말도 똑같은 말 지웠죠. 말도 똑같은 말 계속하고 어를 한 30번 넣었나? 한 10분 동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와, 보는데 그 어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좀 체질이 아닌갑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거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정말로? 네. 아, 너무 겸손한데.
본인은 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되게 잘하는데.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때는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아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방송 체질인 느낌이 좀 있거든. 아, 그래요? 솔직히. 카메라 공포증은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그거 해봐. 뭐요? 안녕하세요. 반창고 짐꾼입니다. 그거. 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군입니다. 그거 말할 때도 임팩트가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 보통 사람들보다 아 이 사람은 약간 좀 방송 특화된 아. 어떤 성향이 좀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 아 고맙습니다. 아 진심입니다. 아.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네. 사실 이제 뭐 반창구가 그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제 막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쭉 진행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TV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TV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예. 그 어떤 그 스팟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장난감 스타워즈를 갖고 있을 때 예. SBS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왜 나왔어? 우리나라 뭐 피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기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컬렉터로서 한번 패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예전에. 네, 2017년도, 아, 오래전. 6년도인가? 그때는 뉴스, SBS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8시에 딱 하는 거 기다렸다가 그땐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 없었고. 그래서 뉴스에 한번 등장을 하고 음. SBS 생활경제라는 거에도 나왔어요. 예. 그것도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약간 다른 버전이긴 한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장난감이 이렇게 좋다 취미로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SBS. 그 SBS의 TV 프로그램 중에 네.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에 네, 그런데 출연했어요. 약간 살짝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예. 아, 그 생활경제에서는 제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나왔어요. 아. 꽤 긴 거였죠. 네. 뉴스는 한 15초 정도도 안 나왔는데 네. 그거 나오고 뭐 광주 MBC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의 그 당신의 수집품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 나와서 좀 뭐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어. 아, 제가 블로그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맞다. 아. 블로그를 보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랬다가 아 거기 너무 멉니다. 그래서 못 갔고 아 오라고 했어 거기서. 오라고 했는데 뭐 광주 MBC를 언제 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오고 하다가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드디어 나왔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가 거의 끝판왕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찍으면서 그 영상을 찍은 이제 PD님, AD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수집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감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분들 자기네들 많이 만났는데 적어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려면은 미친놈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은 뭐 담배꽁초를 모으시는 분, 개구리 모으시는 분, 그러니까 개구리를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건에 뭐 개구리가 그때 근데 그거 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매니아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지하철 방송만 녹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우 저도 그런 선배님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많이 다녔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충분히 저희 방송에 나오실 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규모면으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찍으면서 또 동시에 네. 히스토리 채널에 네. 그 트레저 헌터라고 있어요. 트레저 헌터. 네, 그게 그 미국에서는 이제 트레저 헌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버전이 트레저 헌터고 네. 미국 버전이 전당포 사나이들이었어요. 전당포 사나이들. 그래서 전당포 사나이들의 한국 버전이 트레저 헌터인데 그 전당포 사나이들이 그냥 자막 따라서도 지금 네. 사람들한테 많이 계속, 회자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자기 수집품을 전당포 네. 갖고 와서 막 같이 1억에 팔고 막 뭐 1억, 10억 막 나오잖아요. 장난감 하나 1억이더라고.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 나왔었어요. 히스토리 채널에. 이제 거기서는 데프콘 씨하고 G.O.D의 박준영 씨, 왓썸맨. 거기 그냥 채널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MBC 그런 게 아니라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채널이에요.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지상파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유튜브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그때도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때가 저는 피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뜬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옛날 장난감 가격을 측정한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고전대 가격 탑 5라고 해서 네. 제일 비싼 고전대부터 5위, 4위, 3위, 2위, 1위 이렇게 가격을
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건 유튜브 채널에. 네, 예. 제 채널에 예. 그거가 같이 그때 당시 맞물리면서 예. 구독자가 제가 1000명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예. 근데 1000명 되기까지가 6개월인데 5000명 되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아하. 그때 팍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도 나가는 거죠.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다음에 히스토리 히스토리 채널의 트레저 헌터 요두 개가 큰 역할을 하는 큰 거고. 역할을 하고 제 영상 자체도 거기에서 떡상을 해서 그 전대물 그 가격 매기는 네. 거 거기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확 늘었는데 요즘에는 사이버 포뮬러 네. 그걸로도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반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어쨌든 방송에 좀 약간 도움을 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죠. 네.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방송에 도움을 받았지만 원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그렇다고 할게요. 요즘에 사실 이제 장난감 매니아들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거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댓글 많이 달고요. 예. 카페에서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네. 정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네, 유튜버들도 많이 연락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돼서 유튜브 네, 하게 네, 되면서 네. 알게 되면서. 장난감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유튜버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아. 요즘은 뭐 개그맨, 아나운서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운신의 폭이 되게 넓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면 되게 세신 분들인데 유튜브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쨌든 유튜브 하나만 듣고 봤을 때 그분들은 네. 좀 이렇게 레벨이 구독자 수가 레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그래서 구독자 수가 그 수가- 사람의 계급이야. 예, 그래서 나는 쪼렙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 바깥에서 엄청나신 분들인데. 아, 그렇구나. 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레트로 타임즈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레트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짐꾼의 그 어떤 사이즈, 짐꾼의 어떤 성향 중에 레트로 성향이 엄청 강해요. 심하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 원래 아이디도 올드플라예요. 고전플라예요, 원래. 아, 고전프라. 네. 아, 진짜. 진짜 저는 예. 그래서 리바이벌 된 것들과 옛날 것들, 네. 고전. 아직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면 저는 1초도 안 망설이고 무조건 옛날 거예요. 0.5초도 예, 0.5초도 필요 없어요. 그 무조건 옛날 무식한 거. 예, 무조건 옛날 거. 옛날 거. 예, 무조건 옛날 거. 요즘에 나오는 고라이온이나 네. 다이라가 진짜 잘 빠졌잖아요. 잘 빠지고 이쁘죠. 예. 되게 그리고 멋진 뭐 차를 보는 느낌이 또 들고. 성능이나 네. 심지어는 색깔 배합까지 너무 이뻐요. 완벽하죠. 그 뭐 프로포션은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프로포션은 정말 옛날 애니메이션 핏보다 더 멋진 핏으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그거 보다가 옛날 거 보면 통나무 보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그 옛날 장난감이 그토록 매력적이죠. 감성이 예. 요즘 거는 없어요. 옛날 거에는 감성이 있고 감성. 예. 그 플러스 알파.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지수인데 그 미지수가 사실 우리를 이렇게 환장하게 만든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직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허리띠를 조이면서 돈을 모아서 예전 40년 전에 그 고전 네. 장난감을 옥션을 통해서 이베이를 통해서 아직도 난 사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매일 있죠. 1분 1초도 그걸 억누르며 네.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 표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억누른다. 매일매일 나와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지금도 꿈속에서 네. 고전을 사는 꿈을 꿔요. 사실 이틀 전에도 꿨어요. 문방구에서 옛날 걸 샀는데 와 좋다고 깨니까 또 꾸며서 실망한 꿈을 바로 이틀 전에 꿨습니다. 그 고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그 후회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문방구에 있는 걸 다 사서 뭐 그런 스토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이제 안 하고 아 그래? 예, 왜냐면은 이건 이미 흘러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난 그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건 포기했어. 네.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하니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아 그렇지. 그냥 내가 구할 수 있을 때 좀 구해놓고 그걸로 즐기자 이러죠. 그걸 어떻게 과거 생각까지 합니까? 근데 꿈은 꿔요. 그 지금 사실 옛날 40년 전, 30년 전에
상태가 좋은 미품을 구하려면 네. 솔직히 이게 돈이잖아요. 엄청나죠. 없는 건 아니야. 물건은 있잖아. 네. 근데 상상을 초월한 가격인 거죠. 그렇죠. 결국 내가 재벌이 되면 되는 거, 해결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죠? 가장 좋은 말이 사실 취미 끝판왕은 돈이라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 되거든요. 아, 자, 그러면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창고, 네. 반창고는 이제 그 우리 이제 X 세대 짐꾼의 세대 외에도 네. 최근에 나온 사이버 포뮬러 지금 픽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그것도 최근 건 아니지만 최근 거라고 최근 건 할게요. 아니, 최근 건 아니지. 네, 아니지만 네. 그것도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제가 이제 현역 때는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현역 때보다 네. 훨씬 뒤에 있는 거인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하죠. 아니 채널을 위해서. 지금 반창고 채널에 네. 뭐 뭔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는 흐름, 네. 많은 유저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저 채널에 일단 구독자 성별과 나이대가 있는데요. 그런 게 맞아. 성별은 98%가 남자고요. 일단 여자는 0.2% 2%인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여성분들은 제가 그렇게 오며 가며 구독 완벽한 남성향 채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이대가 중요한데 30대에서 40대가 거의 70% 정도예요. 30대에서 40대, 40대, 50대까지. 50대도 있어요. 예, 3, 40, 50대. 근데 40에서 50대로 걸쳐 있어요. 30에서 40대로 걸쳐 있고. 그래서 뭐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까지가 거의 6, 70%예요. 그런데 요즘 20대 유입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점점 층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30대한테도 맞는 로봇들을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잠을, 네. 예를 들면 뭐 사이버 포뮬러 같은 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것들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도 좋아하고요. 네. 디즈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지브리 계열들도 네. 되게 좋아하고 뭐 등등등 다 그런 좋아해요. 어떤 원작들을 네. 원래 좋아하는. 네, 저는 원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네. 만화책.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 이렇게 내용이나 캐릭터들이 있을 때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와 멋있는 작품이었다 하고 끝내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캐릭터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걸 사야지만 이제 분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한 만화를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한 30번씩 또 보고 그러거든요. 하고 또 파서 30번 본 거 뭡니까? 되게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마크로스 같은 거 그렇게 봤고 스타워즈도 30번 넘게 봤고 그럴 수 있지. 정말 뭐 북도 있고 시티헌터는 그냥 틈만 나면 봐요. 지금도 봐요. 시간 나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도 있고 내가 좋아했던 부분 그 스팟을 거기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옛날 것들 중에서도 이제 추억하고 싶은 네. 날이 오면 네. 계속 요즘 것들도 나오는 거 좋아하는 것도 계속 보고요. 그러면 지금 채널에도 네. 레트로 장난감이 올라올 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일단 우리 채널은 성격이 네. 너무 고전도 아니고 너무 요즘 것도 아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좋게 말하면 좀 다양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 채널 치고는 네. 어디 한 곳에 팍 꽂혀 있는 건 아니고 네. 확장성이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되게 네. 좋은 거네요. 그 중에 이제 끝판왕이 건담이거든요, 사실. 건담 같은 것도 제가 가끔 하는데 건담 같은 거 하면은 여성분들도 가끔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네, 건담을 정말 좋아하는- 건담은 정말 대중성이 있다. 사실 대중성의 끝판왕은 레고라는 장난감도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싶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유량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리뷰까지 할 정도의 그건 안 돼가지고 그건 좀 제가 아쉽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레고 같은 건.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인정하는 네. 뭐 이제 토이 쪽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네, 엄청 많죠. 막 10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적지만 우리나라에 유튜버. 유튜버 중에서 예, 유튜버. 예, 네.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콜렉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내가 인정하는 유튜버 말고도 네, 네. 유튜버 말고 그냥 콜렉터 중에서 네. 레트로 콜렉터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인정한다, 존경한다. 좀 여러 분 말씀드려도 돼요. 예. 불꽃 형님. 지금 하비 클래식의 클래식의 예. 운영자이신 네이버 하비 클래식 카페 운영자이신 불꽃 형님. 혹시라도 이제 그
레트로 토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카페는 꼭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예, 무조건 그렇죠. 가입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쪽에서는 좀 그 커뮤니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불꽃님이랑 리버스 TV님 유튜버 저는 진짜 그 채널 보면서 요즘에 그분 많이 울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불꽃 형님은 안 보여준다면 그래도 리버스님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 화면으로. 그리고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 중에 예. 그 춘천의 옥강산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거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 뭐 더 많은데 뭐 그 정도? 빅3를 지금 예, 얘기했어요. 빅3만 얘기하면 업계에서 사실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이네요. 레트로 그렇죠. 쪽에서는. 그렇죠. 야. 더 많이 있으신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리버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리버스 예, TV. 그 채널 가서 레트로 전문 채널, 그 레트로 토이 전문 채널을 보려고 하면 리버스 TV가 그렇죠. 레트로 토이죠. 예. 토이만 예. 전문으로 하죠. 게임은 우리 레트로링이 또 있고. 아니 게임은 더 많고. 아 예. 근데 정말 그 리버스님이 레트로 토이 쪽에선 채널에서는 최강자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더한 강자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중에서는 하비 클래식은 네. 하비 필수 가입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혹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채널이 또 있나요? 오즈의 초합금 창고가 가장 대중적인. 오즈의 초합금 창고는 레트로 토이뿐만 뿐만이 아니라 요즘 것도 예. 다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뭐 남성향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네. 뭐 인형 같은 건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즈가 있고 또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곳이? 로봇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세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음. 초합금 로봇, 뭐 트랜스포머 계열, 그다음에 용자 계열 이런 식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건프라. 네, 프라만 좋아하는 게 하비 클래식은 프라가 좀 집중이 돼 있고 프라에 키덜트 드림 놀이터라는 곳은 초합금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로봇 키드놀 말고 무슨 트랜스포머 카페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는 트랜스포머 위주로. 그다음에 뭐 용자들의 세상 뭐 있어요. 거기는 용자물들만 있고. 용자물만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많아요.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네. 오, 그거 나 처음 들어봤네. 거기는 너무 나이가 많으면 또 가입을 못 해요. 80. 예, 뭐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좀 들어갔는데 나 못 들어갈 수도 있네. 예,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 용자 세대가 아니다. 전대물 세대나 슈퍼로브 세대라 그래가지고 아, 아예 끊어버리네. 가입을 못 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도. 충격이다.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은 카페에서는 어리면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 반대 역차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용자를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나는 이해가 되네 어느 정도. 네. 그 카페의 정체성, 매니악한 그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어떤 찐한 유대감을 위해서 네. 나이를 정한다는 거는 나는 메이크 센스 합니다. 네. 아, 말이 되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슈퍼 매니아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조차도 이제 콜렉션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난 질릴 때가 있어서 가끔씩 물어봐요. 예전에도 어떤 그 레고 그 작가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레고 브릭이다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창작품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내가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저도 레고 콜렉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만들다가 질릴 때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린 적 없는데요? 자기는 레고 지금 시작한 지 7년 됐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레고가 지겨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짐꾼에게 네. 장난감이 질릴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네. 항상 없고 지금. 항상 갖고 싶고 없는 것만 눈에 보이고 있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게 막 눈에 보여요. 자, 여기 이 반창고 오면 그때도 내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반창고에 보통 혼자 계시잖아요. 네. 이 넓은 곳에 네. 장난감에 둘러싸여서 네. 고독하게 네. 고독합니까? 고독하진 않죠. 행복합니까? 아, 네,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장난감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직도 네. 행복해. 네, 엄청 행복해요. 당신은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난감을 모은 게 1, 2년이 아니잖아. 사람의 성향 같은데요. 10년, 20년, 30년인데 안 질릴 수가 있나?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각인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예. 제가 4살이었으면 형님은 8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때 장난감을 막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린 마음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지만 많이 갖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딱 잠재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질리고 안 질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데스티니. 네, 그냥 내 아니, 운명이라는 머릿속에 것까지도 새겨져 있어. 그냥 장난감이. 막 DNA처럼. DNA처럼 내 안에. 네, 그냥 끝이에요.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운명이라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일부야 그냥. 일부라는 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일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가족을 제외하고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네, 나는 장난감을 사고 모으고 가지고 놀고 그럴 것 같아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네,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고 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에 장난감 때문에 얼마나 쓰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는 게 얼마야? 요즘은 많이 안 써서. 뭐가 출시하면은 그때 쓰죠. 그때 다루는데 진짜 이거 정말 뭐라고 좀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런가? 네. 그러면 그 장난감 때문에 버는 돈이 많이 있어요? 채널을 운영하거나 아니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쓰는 것만. 네, 쓰죠 거의. 이게 되게 마이너스. 버는 돈은 이만큼인데 쓰는 돈 이만큼이야. 그렇죠. 이 갭을 줄이는 게 인생의 목표겠네. 그렇죠.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네. 목표. 제가 또이또이를 만든 다음에 네. 역전시키는 그날이 잔칫날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반창고에 얼마나 자주 옵니까? 일주일에 평균 4번 정도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 때마다 항상 행복한 위로를 받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이건 느끼는 부분이에요. 혼자 이걸 갖고 놀아도 행복합니까? 네. 여자들이 그럴걸요? 여자들이 공감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음. 여자들이 혼자서 노는 게 왜 외로움을 못하느냐, 남자들이 왜 혼자서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짱 박히느냐, 안 외롭냐라고 말을 하는데, 컴퓨터 게임, 음, 낚시, 음, 뭐 차를 튜닝해서 혼자 운전, 뭐 운동,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네, 정말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제 주위에는 많이 있네요. 이거 일반화시키고 싶진 않은데 나도 그래. 낚시도 혼자 하죠. 뭐 만화책을 보는 것도 혼자 하죠. 게임도 혼자 하죠. 맞아요.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조립식을 만드는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혼자 하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그 장난감도 이제 뭐 레트로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데 네. 평소에 어떤 나는 레트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 오래된 라디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도 좋아해요. 오래된 기계를 좋아하는 예. 거. 뭐 오래된 기계 같은 거 보면 일단은 음. 딱 멈춰요. 그래서 라디오나 선풍기 이런 거 옛날 것도 몇 개 갖고 있어요. 뭐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뭐 레트로한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거. 음. 그런 거나 옛날 뭐 금성 라디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것도 있고 80년대. 네, 또 옛날 자전거, 음. 오래된 자전거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옛날 잡지, 그다음에 옛날 책, 옛날 만화책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구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아시겠지만 레트로 붐이었어요. 그죠? 기분이 짜릿합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유행은 돌고 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네. 감성팔인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아이디어 고갈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좋습니다. 남자들이 좀 과거 지향형 동물이잖아요. 아닌가? 다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저는 그런가. 하여튼 우리 쪽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보면 당연히 반갑고 좋죠. 최근에 이제 포니 자동차 프라모델도 나왔거든요. 예.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다 팔렸대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방 끝내는 걸로. 어린 시절 가장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어린 시절 나는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하면 이 장난감이 탁 떠올라. 떠오르는 거 그로이저 X. 나랑 똑같아. 미치겠어. 그로이저 X 아카데미 거. 그로이저 예. X. 그 중에 날개 달린 놈하고 로봇하고 비행기하고 잠수함인가 같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4개인가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전 어렸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 우리 형님이 갖고 놀던 그로이저 X. 그게 별셋이었나?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MBC에서 방영했었거든요. 그로이저 X가. 그 제가 4살, 5살 때네요. 예, 80년도에 방영을 했고 그때 장난감도 나왔으니까. 제가 5살 때를 기억을 하는군요. 예. 맞네, 예. 5살. 예. 저도 뭐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죠. 예. 이상하게 보니까 레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대한 기억력이 되게 다들 좋더라고요. 예. 희한하게 물어보고. 저는 유치원 때 문방구에 조이드 사러 돌아다니던 거 지금 느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유치원에? 유치원 때 조이드를 글쎄요, 돈이 있었나? 유치원 때 조이드면 되게 비싼 초등학교 건데. 1학년인가? 겁나 하여튼 돈. 엄마를 엄청나게 쫄랐겠죠. 또 이건 정말 내 학창 시절의 로망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난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카데미 음. 조립식들이 저한테 이제 로망이었고 가리안. 가리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담, 철인 28호, 용자 라이덴, 바루데이오스, 아틀라스, 그 다음에 박연호. 우주 천왕 로버트, 마징가 제트, 우주 천왕. 갸비온 탱크 다 그런 것들은 종류별로 다 샀어요. 안 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과학제를 모으다가 5학년, 6학년 되면서 지하의 유격대에 또 빠지게 되고요. 지하의 유격대에 빠지다가 일본 원판 프라 반다이. 예, 반다이 오리지널 건프라가 품질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카데미제보다도 그 좋다는 아카데미제보다도 좋았고요. 그리고 깜놀이었어, 깜놀. 그래서 좋아하다가 지하 유격대에서 조이드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네요. 더 후 같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하 유격대랑 조이드 같이 좋아하다가 거기서 게임기 테크를 타게 돼요. 페미콤, 메가드라이브, 슈퍼 페미콤 테크를 타고 PC 엔진으로 가다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테크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옛날 생각하면 진짜 할 말도. 그래서 게임기하고 장난감하고 비디오 만화 보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놀이였고 지금 봐도 끝내주는 어떤 명작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내 인생 만화, 인생 애니메이션, 제 인생 애니메이션 마크로스예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TV판도 있고 TV판. 극장판도 있고. 네, TV판 마크로스예요. 극장판은 인생 애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극장판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잘 만들었는데 그거는 좀 잘 빠진 자동차 보는 느낌이고 음. 요즘 나온 초원 같은 거 보는 느낌이고 마크로스 오리지널이 저의 옛날 레트로 감성을 딱 해주는 공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림도 더 못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되겠네요. 음. 극장판은 초원 같은 느낌이고 오리지널 느낌은 옛날 통짜 코피 느낌은 마크로스 TV판. 야. 그 내용이 저한테는 중요했지 그 좀 멋있는 화면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TV판에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네.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만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만화도 좋아했는데 일본 거 원작 보고 나서 훨씬 더 좋아했었어요. 저는 간담 V를 보고 나서 그걸 봤거든요. 간담 V를 보고 나서 봤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잖아요. 같은 로봇인데 그래서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홍콩 대백과 사전 같은 걸 봤기 때문에 딱 봐도 이게 이제 그때는 일본 거라는 걸 몰랐는데 네.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그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원판 이제 장난감들도 보고 거기 뭐 일본어도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이제 일본 거구나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니 백과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일본 건지 다 웬만한 건 다 알았는데 간담 V만 잘 몰랐어요. 간담 V가 전 먼저 봐가지고 그 마크로스가 좀 헷갈린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만화책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제일 인생 만화책이다. 애니메이션은 지금 마크로스로 딱 굳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만화책도 많이 보잖아. 학창 시절에. 만화책은 너무 많아서 하나를 못 고를 것 같은데. 하나 고르지 말고 한 3개 골라 그러면.
저는 람마 2분의 1, 북두이권, 시티헌터 이 세 개. 진짜? 예. 드래곤볼이 없네? 드래곤볼도 재미는 있는데요. 드래곤볼은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 요즘까지도 나오잖아요. 아니 시티헌터보다 드래곤볼이 더 재미가 없었어? 드래곤볼 엄청 재밌게 봤죠. 근데 나는 인생 만화로 시티헌터 꼽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시티헌터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인생 만화이긴 한데 빅3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좀 되게 멋있는 남자의 그 뒷골목 세계인데 이게 좀 불가능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대리만족의 끝판왕 아니에요? 예쁜 여자들, 엄청난 사격 실력, 잘생기고. 근데 모든 만화 주인공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시티헌터는 유독 너무 잘생기고 미남 미녀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나는 많이 좋아했어요. 로망. 네. 지금도 그 시티헌터 화보집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시티헌터 화보집. 나 몰라. 난 일본 거 갖고 있어. 일본 것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 것도 갖고 있고. 일본 게 훨씬 좋아요. 츠카사 호조. 네, 맞아요. 네, 호조 츠카사. 네, 호조 츠카사. 그 사람 진짜 츠카사 호조. 그 작품 하나만 대표작이에요. 그렇죠. 그 전후로도 비슷한 작품이 캐치아이가 있고 엔젤아트가 있죠. 예, 근데 그의 단편집. 시티헌터만큼의 어떤 그 임팩트를 못 줬죠. 진짜 이거는 여담인데 정말 시티헌터 작가가 여자를 너무 미인을 이쁘게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네, 다 비슷하게 그리긴 했는데 네, 얼굴은 다 똑같지만 어쨌든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그 시티헌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퇴출당한 만화예요. 왜요? 점프에서 연재를 중지시켰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갑자기 연재가 끝난 케이스예요. 작가가 되게 충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부에서 그만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완결을 줬구나. 완결이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비슷한 에피소드로 영원히 울고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극 중에서 나이가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지. 이 연대 기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기 만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제 그만해 해서 갑자기 연재를 종료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티헌터 오랜만에. 근데 저는 람마 2분의 1 인정. 네. 람마 2분의 1도 너무 야했어요. 야한 건 모르겠고 그 만화도 진짜 독특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그런 만화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컬처 쇼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죠. 네, 절대 나올 수 없는. 아들이 아빠를 때리고 네. 폐륜에다가 팬티를 모으고 성추행자 성범죄자의 폐륜하에 맞아요. 그거는 거기 람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요. 모든 주인공들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맞아요. 그 주인공 람마는 폐륜하고 네. 거기 나온 조연들은 다 성범죄자고 하여튼간 범죄자. 그 여자의 악한 애만 좀 정상이었죠. 하여튼간에 이건 좀 람마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만화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만화. 어쨌든 람마는 인정. 우리나라 거는 그 누구야 7개의 숟가락? 그 만화도 되게 좀 짠하게 봤었고요. 그거는 레트로 만화죠.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만화를 기억해요? 네. 그 되게 짧았는데. 네, 되게 짧은데 그 작가 이름이 뭐였더라? 약간 좀 서정적으로 그리고. 네, 맞아요. 그분 만화도 되게 재밌었고 어렸을 때 그 김영배 화백의 약간 SF 만화들도 다 좋아했어요. 20세기 기사단. 20세기, 21세기 은빛 기사 V 등등 다 좋아했습니다. 캔디팝인가? 무슨 팝이었는데? 헬로 팝인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또 그 김초로의 그 우주 해적 하이에나라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이에나 계열들도 다 좋아했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봤네요. 여하튼 일본 만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만화도 네. 김수정 작가님의 일곱 개의 숟가락. 저도 그 만화 최근에 만화책을 구해서 마지막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고 있는데 김수정 작가님은 내공이 있어요. 네. 그분은 정말 그 시절에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사람들 심장을 후벼 파는 뭔가를 갖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 지금도 복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복간이 안 돼요. 왜요? 그게 이상해요. 일본 만화는 복간이 잘 되는데 돈이 안 우리나라 만화는 복간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서 그런가?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덤벼드는 출판사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작비나 또 못 뽑나? 라이센스 비용을 다 생각했을 때 그게 안 나와요. 음. 그리고 작가님들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센서티브.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다.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아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추억 속으로 갖고 있는 것도. 그런 걸로. 네. 자, 지금 저는 레트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거에 집착하는 현실을 너무 도피하는- 집착하면 좀 안 좋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잖아요. 아,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옛날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네. 점점 루저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레트로가 붐이 됐겠죠.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레트로가 결국은 과거 회상이니까 나쁘진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박물관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사태로 접었습니다. 잠정. 아,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어디서? 양주에서? 양주가 아니든 뭐 어디든 음. 이렇게 좀 뜻은 있었어요. 뭐 서울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그게 수익 사업에 수익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만 돼도 하려고 했었어요. 하긴. 이렇게 놔두면 뭐예요? 이거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네.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뭔가 시스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네.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프라인 문화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네, 우리 입장에서 좀 안 좋네요, 확실히. 레트로가 원래는 이 아날로그 문화가 결국 직접 대면인데. 그럼요. 레트로 하면 생각나는 그 시대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레트로 뭐랄까 추억하고 싶은 과거,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시대라고 하면 명확하게 저는 80년대거든요. 네, 저도요. 아, 그래요? 네, 명확해요. 저는 네, 네. 명확하게 내 인생에서 황금기가 그날 내가 뭐 잘 살았고 건강했고 행복 이런 걸 떠나서 그 소년 시절에 그 순수함, 그 열정, 호기심, 에너지가 충만했던 그때가 저에게는 완벽한 그 레트로의 그거 80년대가. 네. 근데 점점 요즘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90년대로 갔다가 최근에는 2000년대 초도 아, 그때를 아십니까?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짐꾼도 생각했을 때 나의 레트로는 80년대예요. 네, 80년대. 저는 오락실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80년대 때. 이제 갑자기 오락실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지속. 저는 오락실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살았었어요. 그때 나온 게임 대부분이 지금도 리메이크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완성도 좋은 것들이 그때는 아이디어가 막 난무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호황 아이디어 혹은 그런 컨셉들의 호황 속에서 살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일본 게임들이 진짜 초명작들이 많아요. 뭐 마계총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는 좀 그 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런 게임들을 나오게 했던 기초 근본이 됐던 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남코, 코나미, 뭐 세가, 캡콤 진짜 엄청난 게임들 많잖아요. 그거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게임도 만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런 게임에 나오는 비행기나 로봇들도 제가 이렇게 장난감을 좋아하게 하는 증폭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네. 당시의 게임들이 사실 지금은 레트로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갤로그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말했던 뭐 마계촌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도트가 보이는 네, 그 옛날 레트로 게임이 됐어요. 레트로 게임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비행기나 로봇들은 어쨌든 지금도 제가 이 취미 생활을 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느낌. 그리군요. 갑자기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그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의 그 반창고의 네. 그 활동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올해 2021년 소해에 뭔가 독특한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던 거는 계속 하는데요. 네. 이제 업체에서 하는 이제 라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게 이제 조금 많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보다 올해는 좀 입지를 좀 넓혀서 3만 구독자 목표로 아, 구독자로 따진다면 저는 3만을 찍고 싶다. 예, 3만을 좀 찍어보고 싶어요. 아, 3만을 찍으면 뭐가 좀 보이는데 못 찍으면 이게 힘들구나를 좀 느끼면서 좌절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목표야. 뭐 10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100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 정말 3만만 되면 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명한 뭐랄까 TV 방송을 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매니악한 문화에 대한 충성도 네. 있는 그런 저변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라는 네, 걸. 아쉽죠 많이. 네. 하고. 3만 구독자를 네, 3만 일단 구독자를 목표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걸 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외부에 출연하는 것들도 네. 잘하는 장난감하면 반창고 혹은 짐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점점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니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네, 유튜브 하기 전부터도. 꼭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아유, 바라며 감사합니다. 네. 레트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레트로 타임즈를 네. 위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으면은 우리 것은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토부리 아니야 신토부리? 신토부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게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뭐 레트로 뭐 과거는 나 진짜 공감. 과거는 뭐 소중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거 보일 때 빨리 개 타세요. 보일 때 사세요. 고민하고 망설이면 끝. 레트로의 이 덕담 최고. 보일 때 지르세요. 보일 때 지르세요. 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놓치면 내게 아니에요. 영원히 못 살 수도 있어요. 진짜. 무조건. 네, 무조건 보일 때. 콜렉터가 아닌 사람이라면. 콜렉터가 아닌 사람들은 과거는 소중합니다. 그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 과거를 열심히 지금의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가 있잖아요. 그 과거를 소중히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이 과거 레트로의 소중한 추억을 잘 안고 살아가시면 되고 수집가는 눈에 보이면 일단 지르세요. 놓치면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것은 소중하면서 보이면 질러야 된다. 이 법칙만 알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제까지 콜렉션을 해보니까 일본 거 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거 구하는 게 10배 더 힘들었기 더 힘들어요. 네. 더 힘들어요. 이거는 수집가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이사가면서 버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만화책을 모으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화책은 국민학교 때 한 달마다 있는 폐품 수집에 왜 학생들이 폐품을 수집해야 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거기에 모든 폐품이 다 한 권씩 만화왕국 보물섬이 다 들어가는 거죠. 보물섬 무조건 들어갔죠. 저 아이큐 샴푸도 막 그래서 매달 폐품 수집하는 날 보면 학교 뒤에 창고에 만화왕국 100권 저 그 중에서 보물섬 100권 제가 보고 싶은 거 한 권 꺼내가지고 막 갖고 오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 나는 그런 상관도 안 했어. 그냥 원래 만화책이라는 거는 사서 보고 폐품 수집하는 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아있는 건 그때 그걸 거역한 연어 같은 사람들이야. 그때 그걸 거역한 연어 같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 10만 원 팔고 한 권에 20만 원 팔고 30만 원 팔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약간 또라이 같이 반항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저는 몰랐네. 그때는 이제 책보다는 장난감. 우선순위를 두자면. 나도 뭐 장난감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최우선순위네. 최우선순위예요. 모든 것보다. 왜 그랬을까요? 가격대는 다 비슷한데. 아니야, 장난감은 좀 비싸. 그러니까 책보단 비싸요. 안타까우고 그리고 이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안 사준 것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책은 잘 사주셨는데 장난감은 절대 안 사주셨으니까. 만화책도 안 사주고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장난감이 소년의 시절에서는 장난감이 1순위예요. 맞아요. 만화책보다도 장난감이 우선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나만 이상한 줄 알았죠 또.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장난감을 뛰어넘는 게 하나 나타나죠. 게임기. 네. 게임기가 그 자리를 조금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비슷하다가 이제 대학교 되면 또 뛰어넘는 게 나오죠. 뭔데? 이성. 아닌가? 그거는 대체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게임을 좋아했었으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이거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니콘 보이게 해주세요. 에어리어 88. 자 여하튼간에 그 앞으로 반창고 번창하시고 네. 올해 그 목표로 하고 있는 3만 명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반창고 화이팅! 감사합니다.